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정치계가 됐든 아니면 경제 쪽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든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중들이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에 관해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가장 많이 싫어하고 자기네들 말만 듣고 많은 돈을 모으고 해서 여유 시간이 남아서 많은 생각을 갖는 거에 관해서 상당히 싫어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은 대중으로 남아 있는 게 너희들의 죽을 때까지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다.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관철을 지키고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중들을 농락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댓글을 다신 분 중에 석유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댓글을 하나 다셨는데 개돼지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좀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개돼지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다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되는 게 남녀 분열이에요. 그래서 남녀 분열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여성분들을 통해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남성의 노동력에 관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세상이 이제 변해감에 있어서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 혁명 쪽으로 가면서는 어떻게 보면 기계화된 세상 그리고 로봇이 창궐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노동력이 중요시하는 세상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어떤 여권 신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도래하는 세상에서는. 근데 그거를 세력이란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페미니즘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여권 신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여성들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데 미투 운동이라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약간 과장된 면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요즘에 그런 거를 매스컴이나 잡지나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보고 더더욱이나 연애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될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20대 나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더욱이나 상대방의 어떤 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에 관해서 좀 약간 기존에는 같이 않던 어떤 그런 관념에 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배척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 여자는 너는 뭐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기 싫어.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도 뭐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기 싫어. 결혼하기 싫어. 결혼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자식도 가지면 괜히 나한테 해만 될 거야. 막 이런 어떤 관념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대중들한테 계속 보편적으로 막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사실상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과장된 어떤 미투 운동 그런 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첫 번째 남녀 분열이 이제 그랬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 분열인데 지역 분열에 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막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라도 분들이면 되게 많이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라도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충청도 분들은 또 전라도 분들 막 이렇게 지역과 근데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같은 땅 하물며 같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 똑같은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어떤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분열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거는 정치 세력이 됐든 아니면 금융 세력이 됐든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무슨 누가 사투리를 쓰고 누가 지방에 살고 누가 서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한 나라에 살고 한 나라 민족이고 그리고 저는 하다못해 해외에 어떤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인이다 이래도 저도 이제 뭐 프랑스인도 많이 만나봐서 일도 해봤고 인도인도 하고 만나보고 일도 해봤고 뭐 호주 사람 미국 사람 뭐 여타 뭐 하다못해 저 아프리카 계통 그쪽 분들하고도 일도 해봤고 하지만 물론 성향은 틀려요. 되게 각각의 나라에 가진 어떤 민족적인 특성은 분명히 틀린 게 있지만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게 못 되고,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정치 사상의 분열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지역 감정을 앞세워서 정치 사상을 분열해서 뭔가를 또 얻어내고, 음을 만들어내고, 양을 만들어내고, 남을 만들어내고, 북을 만들어내고, 중국을 만들어내고, 미국을 만들어내고, 물론 뭐 인종적인 어떤 그런 특성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그 분열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에서 생산을 또 추구하고, 그리고 생산을 추구한 거에서 또다시 쇠퇴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의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3S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네 번째가 이제 3S인데, 거기에 이제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성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모해서 뭐 포르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웹사이트나 이런 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뭐 음탕하게 만들고,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사람들을 약간 회유하고 이런 거 있고, 그 스포츠 같은 것도 너네는 야구에 그냥 집중해,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에 집중해, 아니면 뭐 농구 NBA 리그에 집중해, 너네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 이런 식으로 아마 도모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가 이제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제적 궁핍화.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도 제가 원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하루에 이제 쓰는 시간이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저녁까지 있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와중에 뭔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뭔가 생각이 얼리 어댑터적인 기질도 있고 뭔가 깨어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뭐 도박을 하고 뭐 한탕주의에 빠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에, IT 산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거에 관해서 생각을 골똘히 안 한다는 거죠. 먹고 살기 피곤하기 때문에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자기 바쁘고 무슨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다 보면 뭐 자기 부인하고도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궁핍화를 만들고 대출을 받게 하고 빚을 지게 하고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 국가도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앞으로도 많이 빈익빈 부익부가 많이 지금보다 심화된다면 아마 더더욱 아마 사회 문제가 아마 더 크게 대두될 확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분이 말씀하실 때 신용화폐 창출을 통한 화폐 가치 하락 유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를 찍어낸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를 찍어낸다, 그리고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무한 엔화 발행을 해서 여태까지 경제를 지지했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와중에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하다 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3차 양적 완화까지 멈춘 상태에서 금리를 잠정적으로 1년 동안 올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자기네가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 못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2월 달에도 사실 어거지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관해서 만약 경제가 받쳐준다면 올해 얘도 분명히 두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미국에서는 분명히 연준에서 꼬랑지를 내리고 오히려 양적 완화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분명히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 문제는 전 세계에 걸쳐서 아마 다 동일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양적 완화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다시 한번의 인플레이션을 아마 극악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물론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만약 시행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피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과도한 부채를 진 사람들은 집을 뺏기게 되고 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아니면 상가에서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화되고 가중된다는 거죠. 거기서 아마 더 많은 범죄율이나 아니면 살인이나 강간, 뭐 폭행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벌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년에서 10년 내내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안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6시, 7시만 되면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되게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이런 일이 만약에 불거지면 범죄가 지금보다 극심해져가지고 길거리 다니기도 좀 약간 위험한 그런 일이 많이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5번째가 대기업의 경제 집중화를 통한 일자리 감소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골목 상권에 있는 뭐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슈퍼라든가 편의점 같은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만약에 돈을 좀이라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대기업이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고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아니면 뭐 LG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산업까지 만약에 온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CJ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빵집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SPC도 사세 확장을 되게 많이 해서 파리바게트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많이 망해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쿠팡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늘어나면 저는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를 통해서 집 앞에 있는 동네 슈퍼 같은 데도 지금보다 아마 매출 영업력이 마트 같은 데도 아마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람도 많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정규 계약직은 줄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서 인력 감축을 더더욱이나 도모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의 대폭등인데 부동산이 폭등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가긴 더욱 힘들고, 어떻게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도 못 사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거기다가 지금은 DSR로 인해서 지금 제2금융권도 대출문을 점진적으로 계속 줄이기 때문에 서민이 집을 자기 소유로 하기는 더더욱이나 시간이 흐르면 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힘든 게 뭐냐면, 예전보다 보유세나 아니면 토지세나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보면은 건강보험료도 되게 많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대중들한테는 계속 등에다 빨대를 꽂고 계속해서 뽑아가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하면 더했지, 저는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마 아시겠죠?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미투 운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사실은 글로벌하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지, 이게 한국 사람,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문제라고 저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이 열릴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근근히 먹고 살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석유님이죠, 이분이. 그래서 유성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영문으로 이제 이름 쓰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감한다고 밑에다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예, 글이 되게 짤막하긴 한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동감하실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암호화폐 투자해서 만약에 손실을 봤다 아니면 약간의 이득을 봤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우매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우매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거에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질 시점이지, 여기서 만약에 더 시간이 나중에 흘러가면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0만원대 제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아니면 이더리움을 12,000원대 추천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사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하물며 그랬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300만원까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280만원까지 떨어진다, 아니면 이더리움이 5만원이 간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못 사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했던 놈이 하는 거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아마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거 몰고 다니면서 막 돈 다 한 달에 뭐 30억 벌었어, 누구는 뭐 100억 벌었어,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 줄로 장식을 하고 그게 연이어서 막 터트릴 때, 그때 나중에 고점에 집 팔고 땅 팔고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불장까지 끝까지 버티시면 분명히 좋은 날은 옵니다. 감사합니다.